네, 반갑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상승 마감이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가 되면은 일단 재료가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악재가 있더라도요, 대체적으로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10월달, 그래서 다음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큰 폭의 매도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유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하락했었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가 주도하는 그런 상승 장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09입니다. 뭐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2465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게 되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대를 넘어서면서 진행이 됐어요. 2470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매도가 조금 출회하면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2465포인트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지라인대 위쪽에서 마무리됐고요. 자,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오후장부터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다음번 거래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다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나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뭐랄까 추세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힘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스피 역시도 과매도 시점에서 반등이 빨리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장 막판에 이제 변동성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크게 부담될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털어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같이 서로 교환을 하는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금융투자가 매도한 게 외국인이 매수한 것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분봉 차트에서 보셨듯이 살짝 마지막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매도는 270억, 코스닥 쪽에서는 147억밖에 안 됩니다.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긴 했습니다만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밀렸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특별하게 시장의 변화가 일궈지지 않는다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패턴으로 잘 진행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빨간불이 조금 들어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마감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홀딩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 등등등 전부 다 이제 플러스권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가장 크게 나온 종목은 SDI,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정도인데 2차전지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길게 또 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강한 상승으로 또 다시 원상복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굉장히 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일단 계속 타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더라도 비슷합니다. 흐름이 뭐 삼성화재 아침에 좀 빠졌던 거, 그 다음에 금융주 쪽 조금 내려갔던 거 그런 정도 말고는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종목들도 플러스로 좀 넘어오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감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오늘은 낙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죠. 네,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이라서 별다른 문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마감됐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해준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90만원을 넘겨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아래쪽 지지라인에 대한 지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리가 깨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주가가 희석되지 않는 이상은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스코 DX라든지 LNF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SM하고 HPSP 정도만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도가 좀 하락했다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만회하지는 못했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상승이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흘러내릴 것인지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비슷비슷한 느낌들인데 중소형주 움직임 쪽에서 조금 강세가 더 나타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대, 4%대 올라간 종목을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상승 패턴을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오늘은 상승 종목으로 전환된 게 많겠죠? 자, 1217개네요. 상승 종목, 코스닥 쪽에서 322개가 하락입니다. 이제 뭐 전날하고 좀 바뀌는 모습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632개, 그 다음에 249개가 하락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 종목은 1900개가 넘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정반대되는 느낌의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승률, 하락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많았죠. 밀리에서자는 점점 밀려가지고 8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위쪽에서 팔아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오리엔트 전공, 그 다음에 위니아, 에이텍,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지금 정치 테마주도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강세 보이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이 정치 테마주들 하나는 저 밑으로 보내고요. 하나는 더 위로 올려 보내고 뭐 이런 식인데 정치 테마주들은 말씀드렸지만 저도 에이텍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했거든요. 보통은 상한가에서 매도를 잘 안 하지만요, 뭐 잔량 같은 부분들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기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3개나 됩니다. 그리고 9% 이상 상승한 종목도 다 합치면은 40개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 쪽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좌가 다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3.64까지 해가지고 아침 시점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온 모습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락률은 어땠을까요? 네, 27% 떨어진 엔터파트너즈, 윌링스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개 종목이 지금 10% 이상 하락했고요. 네, 9%까지 합치면은 19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도 숫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락의 하단폭은 작습니다. 1.2%. 그래서 오늘은 잘하면 한 계좌가 2% 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반등이 계속 연결된다라면은 계좌가 또 뚝뚝뚝뚝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 어떤 거였을까요? 기관 쪽 움직임은 고버스 매수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SDI, 2차전지 쪽에 매수가 좀 많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팔았고요. 레버리지 팔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팔았고요. 기관 쪽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금융투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 현대차 얘네가 많이 팔았군요. 그리고 매수 쪽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고버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또 중소형주 쪽에 움직임을 실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매도가 조금 더 규모가 많고요. 매수 쪽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털어내는 물량들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특별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총계를 보더라도 크게 다른 형태의 모습은 아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현대차, 외국인들 한결같죠. 전차군단 매수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또 반등 좀 나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금융주 섹터, 네, 바이오 쪽도 조금씩 담아준 모습의 통신주, 배당 포함해서 대응하는 모습들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LG화학, SDI,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으로 그냥 계속 던지는 거죠. 물량의 대부분을 지금 2차전지 매도하는 쪽에 썼다고 보셔도 될 만큼 2차전지 쪽으로만 매도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요. 공통점은 뭐냐? 밀리의 서자를 같이 팔았다는 거겠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공모주에 대한 어떤 당연한 결과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바로 팔아버리면 간단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상장 첫날 주의를 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개별주적인 측면에서는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오늘 CG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상증자 가격을 다시 상회를 했어요.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7,000원대, 7,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상승은 그 시점에 도달한 이후에 대응점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내려갈 때는 좀 이제 떨어지는 폭이 작아서 좀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친다면 올라갈 때는 상승폭이 강해지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나갈 때 확실하게 좀 화끈한 반등을 좀 해준다라면 여러분들 계좌가 금방 쑥 회복이 되고 수익으로 또 전환되는 모습들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어제 굉장히 기분 나빴던 모습들을 오늘은 털털 털어버리시고요. 명절 연휴를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일 동안 연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이 긴 기간 동안에 또 주식한다고 막 그냥 고민하시고 또 해외 주식 하신다고 HTS 켜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절 동안에는 좀 가족관계 편안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휴식 하시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제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과 그 다음에 주식 강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